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아이들과 다른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그 반응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는 연출이 아닌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 온 이것,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따뜻하면서도 감동 깊은 큰 울림.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은 늘 평범하게 다가오더군요. 그날도 파리 방송국 사무실 창밖으로는 평소처럼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책상 위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검토하지 못한 편집본 파일들이 엉켜 있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부서장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엘로디, 이번엔 아시아 쪽 기획 좀 맡아보지 않을래? 아시아라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 중에서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 비교라는 주제는 꽤 낯설게 느껴졌죠.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의 도시에서 일상 속 타인에 대한 시민 반응을 관찰해보는 거였어요. 정해진 촬영 방식은 이랬어요. 노인 역할을 맡은 배우가 길을 천천히 건너거나 짐을 들고 넘어지는 장면을 연출하면 아이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제안을 받은 순간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복잡했어요. 예전에 다뤘던 조작 논란 다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시청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제 양심을 속이는 변명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죠. 다시는 가짜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번 기획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지는 순서대로 중국 청두, 일본 오사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국 서울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일정에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었어요. 기대감도 크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찍어야 하니까 출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함께 떠날 팀은 스위스 출신 카메라 감독, 마르코, 음향 담당 줄리엣, 통역사, 조명 기사까지 5명이었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촬영 장비를 정리하고 사전 리서치를 하며 긴 여정이 시작됐죠. 비행기에서 청두로 향하면서도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말뿐인 기획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모든 건 여전히 의심 속에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진짜 감정을 담아낸 영상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청두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탁한 공기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뿌연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도시 전체가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듯 했죠. 그날은 아침부터 일정이 빠듯했어요. 장비 정비를 끝내고 노인 배우를 섭외해 횡단보도에서 실험 촬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렘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다면 그 모습 하나로도 이야기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첫 번째 촬영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노인 분장을 한 배우가 조심조심 횡단보도에 들어섰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힐끔 바라보거나 피하듯 지나갔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짜증난 표정으로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혼자 뛰어갔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턱 막혔어요. 이틀 3일 촬영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제작진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고 마르코는 어느 날 밤 이렇게 말했죠. 그냥 우린 너무 이상적인 장면만 기대했던 걸지도 몰라. 여긴 현실이잖아. 청두에서 며칠을 보내고 오사카로 향했어요. 조금은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일본은 예의와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고 어쩌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사카의 거리도 청두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노인 연기자가 천천히 걸어가자 아이들은 그냥 멀찍이 떨어져 걸었고 몇몇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신호가 바뀌려 하자 무리하게 지나가면서 노인을 밀치고 갔죠. 촬영을 돌려보던 중 마르코가 조용히 TV 화면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선 정적만 있네. 따뜻함은 안 보여. 본사에서는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압박이 이어졌어요. 도움을 주는 장면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구성이 안 됩니다.
그 말에 어떤 팀원은 조작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행동을 부탁하고 그 장면을 연출하자는 거였죠. 순간 과거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한 번의 조작. 그 기억만으로도 식은땀이 났어요. 안 돼요. 이번만큼은 진짜여야 해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심을 담아보려는 시도가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직 한 군데가 남아 있었어요. 기대는 안 했지만 어쩌면 한국에서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무언가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조용한 희망 하나를 붙잡은 채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시는 어딘가 단정하고 말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뒤죽박죽이었죠. 청도와 오사카에서 겪은 잇따른 실패 때문인지 기대보단 체념이 앞섰어요. 이번에도 다를 게 있을까? 솔직히 한국은 그저 일정상 억지로 껴넣은 마지막 장소였으니까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 인천공항 로비로 나섰을 때 피로에 절은 촬영팀은 조용했어요. 그러던 중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끌던 마르코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수천만 원짜리 장비 가방이 굴러떨어졌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죠. 그때였어요.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가 바로 뛰어와서 괜찮으세요? 하며 가방을 들고 다른 여성은 마르코의 상태를 확인하며 영어로 말을 걸더군요. 또 누군가는 흩어진 장비들을 주워 모아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 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이 나라의 분위기일까? 호텔로 가는 길 공항철도를 이용하면서도 놀라움은 이어졌어요. 표 사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영어 안내 방송도 깔끔했어요. 지하철 안에선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고 모든 시스템이 참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그 단정함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이건 기대 이상이 아니라 예상 밖이었죠. 숙소에 도착한 뒤 간단히 짐을 풀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직원이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친절히 자리를 안내해줬고 메뉴판에는 사진과 함께 영어 설명이 있었어요. 저는 비빔밥을 시켰고 팀원들은 갈비탕과 불고기를 주문했죠. 그런데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르코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시켰었나? 직원은 웃으며 말했죠. 이건 한국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포함입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풀렸어요. 게다가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어떤 일로 한국에 오셨어요? 라고 묻더니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라고 하자 좋은 모습. 많이 담아가세요라며 과일까지 챙겨주는 거 있죠.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여기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 그 조용한 문장이 마음 깊숙이 머물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첫 촬영을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 몰려 나오는 시간을 노렸죠. 노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신호등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가오더니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하며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는 신호등이 바뀌지 않도록 친구들을 멈춰 세우기도 했고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청도에서도 오사카에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거든요. 그날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서울에서의 촬영은 이상하리만큼 술술 풀렸어요. 이번엔 노인이 골목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걷는 장면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다큐의 핵심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다시 한번 실험해보기 위해서였죠. 허가도 어렵지 않았어요. 서류 몇 장과 촬영 위치 설명만으로 하루 만에 촬영. 승인이 났고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한 도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먼저 말해줬어요. 촬영 당일 짐을 한가득 든 김춘자 배우가 좁은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배우가 발을 헛디뎌 정말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던 마르코가 움직이려는 찰나 아이들이 먼저 우르르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여기 짐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누가 119에 전화해. 저는 말 그대로 멍해졌어요. 촬영 장면이 아니라 이건 진짜였거든요. 그 와중에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많이 아파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침착하게 말하는 걸 보고 저는 목이 꽉 메었어요. 곧이어 119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정말로 5분도 안 걸렸어요. 구급대원은 상태를 확인한 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라고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팀 전원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촬영이 끝난 뒤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힘들어하는 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수요일마다 배려와 존중의 날이에요. 그날은 도와주는 행동을 해보는 날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 여자아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어른이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래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감동이라기보다 부끄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동안 제가 어떤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서울의 아이들은 단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속한 학교, 가정, 사회가 그런 배려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몸에 밴 거죠. 누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느끼는 태도였어요. 카메라에 담긴 건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마음. 배려를 선택이 아니라 습관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돌려보며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평생 찍은 장면 중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완성됐고 본사에서 첫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이 SNS에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 아이들 같은 마음을 배우고 싶다.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더라. 그런 문장들이 수천 건씩 쏟아졌죠. 그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진짜 감정을 담아낸 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게 기뻤어요. 본사에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즌이 기획 가능하겠어? 한국에서 추가 촬영. 좀 더 해볼래?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남을게요. 정말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 나라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그 따뜻함이 단지 일회성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홍대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구하고 본사에는 서울 특파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금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해요. 아침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풍경을 찍고 오후엔 길거리 풍경을 담고 밤이면 작은 편집실에서 하루를 정리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카메라가 없어도 감동이 계속 보인다는 거였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중학생 외국인이 길을 헤매자 영어로 안내해주는 노년의 시민 우산을 나눠 쓰자며 말없이 다가오는 아이들까지 서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작은 배려들이 촘촘히 깃들어 있는 도시였어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K- 드라마, 전자제품, 김치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와보니 알겠더군요. 진짜 한국은 숫자나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곳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처음엔 그저 시청률을 위한 다큐 하나였는데 이젠 제 삶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마르코는 파리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종종 영상 편집을 도와줘요. 가끔 화상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엘로디, 넌 서울에서 진짜를 만난 거야. 네, 맞아요. 저는 이곳에서 진짜를 만났어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살아있는 일상을요. 앞으로도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카메라 하나 들고 오늘도 골목을 걷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한 파장을 남겼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